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5장 운반기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내용은 그대로 건설안전기술, 건설에 넘어가면 다시 공부합니다. 그래서 건설하고 중복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기 작업편까지도 여기 지금 남아있는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계에만 나오는 내용은 4장까지가 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5장하고 뒷부분 고스란히 건설해서 다시 공부하니까요. 그렇게 보면 기계 위험 방지 기술 내용이 크게 많진 않았고, 제가 하면서 실기까지 중요한 기계입니다라고 했던 내용들 크게 많지 않죠. 예, 이번 시간 5장인데요. 건설에서 다시 공부하지만 기계에서 미리 공부하고 나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반기계의 접촉 방지 조치, 이 부분은 스스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전도죠. 전도는 넘어짐을 뜻해요. 기계가 넘어짐 방지 조치. 그죠? 그렇다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게차예요. 차량계라는 건 바퀴가 있어서 달려가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역 운반이라는 건 짐을 싣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운반할 수 있는 기계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계 바로 지게차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는 지게차, 그죠? 지게차 가장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옆에 그림 저처럼 하나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전도 방지 조치. 지게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짐을 이렇게 싣고 지게차가 가고 있어요. 근데 차라는 건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데도 넘어지는 건 차가 아니죠. 그죠? 차도 전부 다 길에는 평탄한 길은 잘 달리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차가 넘어졌다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적을게요. 땅의 문제다. 땅의 문제. 땅이 안 좋기 때문에 차가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빨간색으로 했지만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는 뜻에서 빨간색으로 적었는데요.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색상으로 적어 두시면 돼요. 차가 넘어진다. 땅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땅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땅. 지게차가 지금 짐을 싣고 달려가는데요. 앞에 푹 패인 땅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어떻게 차가 날아가겠습니까? 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죠. 부동 치마 방지. 땅이 이렇게 침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첫 번째 집안의 부동 치마 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점점 이렇게 붕괴되는 거예요. 붕괴되는데 차가 당연히 넘어지죠. 그죠? 갓길의 붕괴 방지. 이게 뭐냐면 땅의 문제다, 집안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집안에는 앞에 사람이 있어서 유도해야죠. 들어오지 마시고 멈추시오, 우회하시오. 그죠? 이게 뭐냐면 유도자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려놓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습니다. 그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지게차 같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전도, 넘어짐 방지 조치는 차가 넘어진다는 건 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집안의 부동 치마 방지, 두 번째 갓길의 붕괴 방지. 이렇게 침하되거나 붕괴된 길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자. 세 번째 유도자 배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옆에 한번 볼게요. 똑같은데요. 차량계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땅 파는 기계들, 땅 파서 땅 파는 기계. 그죠? 그래서 흙을 싣고 이동하고 이런 기계들이 건설기계예요. 그래서 연필로 그냥 땅 파는 기계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전도 방지 조치. 역시나 넘어진 방지 조치. 그래서 제가 땅 파는 기계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건설기계는 이렇게 할게요. 앞에 삽이 있죠. 흙을 파서 삽으로 떠낸다. 땅 파는 기계 하나 그렸거든요. 역시나 기계가 넘어지는 건 어디에 문제가 있다? 땅에 문제가 있다. 아까하고 똑같이 그릴게요. 이런 땅을 가는데 당연히 차가 넘어진다. 그죠? 그래서 1번 똑같습니다. 예, 집안의 부동 치마를 방지하자. 그죠? 집안의 부동 치마 방지. 2번 똑같습니다. 붕괴되는 집안에 날아갈 수 없다. 그죠? 넘어집니다. 갓길의 붕괴 방지.
그리고 이렇게 붕괴되는 데는 앞에 누구를 배치하자? 유도자 배치해서 오지 마시오 해야 합니다. 유도자 배치까지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랑 동일하죠. 하나만 추가가 됩니다. 자, 보통요, 우리가 시골에 농사짓는 농로는 굉장히 폭이 좁죠. 도로의 폭이 좁은데 포크레인 같은 차 폭이 넓은 차가 지나가다가 농로 그 논둑으로 바퀴가 빠졌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의 폭은 이만한데요. 그죠? 이렇게 바퀴가 있는데 도로가 이것밖에 폭이 안 된다면 이쪽 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지죠. 그래서 건설기계만 이게 유지 들어갑니다. 뭐다? 도로의 폭을 유지하자. 그죠? 이렇게 네 가지는 땅 파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방지 조치다.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실기까지 또 중요한 것들, 그죠?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니까요. 달려가는 차량이면서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뭐 지게차, 화물 자동차, 구내 운반차 이런 거 전부 다 포함됩니다. 화물을 적재할 때의 조치. 우리가 이삿짐 실을 때, 이삿짐을 실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트럭에 이제 이삿짐을 실는다, 그죠? 여기 뭐 트럭이 한 대 있다라고 할게요. 그림을 참 못 그리지만 이렇게 트럭이 있어요, 그죠? 짐을 실을 때 첫 번째 어떻게 실어야 돼요? 짐을 골고루 실어야죠. 한쪽만 높게 실어버리면 거기에 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빨간색이 눈에 띄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골고루 싣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거부터 할게요. 너무 높이 X, 너무 높이 실어서 안 돼요. 너무 높이 실어가지고 운전자가 앞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높이 X입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화물을 이런 건 실기에서 빼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X, 차가 실을 수 있는 하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실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죠.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실을 때는 골고루 싣자, 하중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너무 높이 실어서 안 되죠.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됩니다.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근데 이삿짐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골고루 싣고 너무 높이 너무 많이 안 실었지만 그대로 달려가면 짐이 붕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프를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그죠? 짐이 굴러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구내 운반차, 화물 자동차 경우 화물의 붕괴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자. 짐을 다 실었다면 로프를 걸어서 화물이 붕괴나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하자. 이렇게 네 가지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할 때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운전이치 이탈 시의 조치. 누가 운전이치를 이탈하냐면 운전자가 요거 이렇게 추가로 넣어도 이해가 좀 쉬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옆에 한 개 그려볼게요. 이번에 지게차를 또 한 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게차를 그릴 때는 못 그리는 그리지만 항상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운전자가요, 잠시 운전이치를 이탈하는데 포크를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이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작업자가 여기 들어왔는데 포크가 떨어지면 사고 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포크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리거나 지면에 내려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크, 버킷, 디퍼 등 실기에서는 포크 등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땅에 내려가는 차라면 포크를 땅까지 내리면 되고요. 또는 땅까지 안 내려간다면 포크가 내려가는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라. 그죠? 첫 번째 여기 포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전석 생각할게요.
시동을 끄지 않고 차에서 내리면 안 되죠. 그죠? 원동기를 정지, 기계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우리 차에서 내릴 때도요. 브레이크를 거는 등. 왜 브레이크를 거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 조치, 원동기 차를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게차가 갑자기 달려가거나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라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키를 꽂아두면 다른 작업자가 또 키를 돌려서 운전하다 사고 내니까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때는 그저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지게차였다. 그죠? 그럼 옆에 또 보도록 할게요. 차량계 건설기계, 땅 파는 기계도 운전일치 이탈 시 조치. 이것도 그려볼게요. 제가 차량계 건설기계는 좀 전에 땅 파는 기계들이니까 앞에 땅 파는 버킷 디퍼 삽을 그렸다라고 했다. 그죠? 역시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때요. 이 삽을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어디 가버리면 작업자가 이 밑을 지나가다가 삽이 떨어져서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똑같습니다. 포크, 버킷, 디퍼 등, 포크 등 또는 버킷 등 이렇게 해도 되겠죠. 등의 장치를 어디에?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어디? 지면에 내려둘 것. 그죠? 두 번째 이제 운전석 생각할게요. 뭐 해야 합니까? 기계 정지해야죠. 원동기 정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 걸어야죠. 브레이크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 조치할 것. 세 번째, 이렇게 했다면 또 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리해야죠. 그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이렇게 세 가지. 그죠? 그래서 금방 했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때의 조치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나 차량계 건설기계나 어떠하다? 내용이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 등의 작업 시의 조치입니다. 수리할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해체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 뭐죠? 작업 지휘자의 역할 또는 작업 지휘자 준수사항 또는 작업 지휘자 역할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공통입니다. 작업 지휘자는 앞에서 공통으로 작업 순서를 결정해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본인이 작업 순서를 정하고 그대로 작업이 되도록 지휘합니다. 그래서 요건 앞에서 작업 지휘자에 대해서 다른 작업이라도 나오면 공통 첫 번째입니다. 공통으로 기억합시다. 고 말씀드립니다. 실기에 가면 작업 지휘자 역할을 적어라 다른 작업이 나오면 최소한 요거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거라도 적고 나오라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거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가 지게차입니다. 이렇게 포크를 들어 올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리 작업한다고 작업자가 이 포크 밑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포크가 아래로 떨어진다면 다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여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지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차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아니면 기계를 들어 올린 아래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점검 작업한다면 안전지지대나 안전블록을 사용하라 등의 사용 상황을 점검하라. 사용하고 작업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작업 지휘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싣거나 내리는 작업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단위 화물의 무게가 얼마?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당일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한다. 여기까지 기억할게요. 자, 지금 이삿짐을 싣거나 내리는데요. 뭐 이삿짐 한두 개 싣는 것까지 작업 지휘자 다 필요한 거 아니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물의 무게 얼마? 요게 기준이다. 그죠? 100kg 이상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할 때는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가 아까 작업 지휘자 나오면 공통 첫 번째 이거다 라고 했다. 그죠? 작업 지휘자는요, 자기가 작업하는 작업 순서, 작업 방법을 정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작업을 지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 두 번째, 거의 요거 잘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작업을 결정해서 작업을 지휘하고요. 두 번째 작업 지휘자는 기구나 공구를 점검, 작업에 사용하는 기구나 공구를 점검하고 그 중에 불량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공통 요것도 잘 들어가요. 보시고 요 공통 세 번째는 붕괴나 낙하, 추락. 예, 붕괴가 우려되거나 낙하, 떨어지는 물체가 있거나 추락 등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아무나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안 되겠죠.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이렇게 세 가지는 보통 공통 잘 들어가는데요. 3번은 보시고 특별히 거기에 관계사회 출입 금지가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4번만이 뭐냐면, 예,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만 필요한 작업 지휘자의 역할이 되겠죠.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하라. 그죠? 실기에는 이렇게까지 긴 건 안 적으셔도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이삿짐을 여기에 골고루 이렇게 싣고 이게 이삿짐 달리다가 붕괴하지 말라고 로프를 이렇게 맸잖아요. 근데 이제 다 도착했어요. 로프를 풀고 덮어놨는 이 덮개를 벗길 때는 여기에 있는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까지가 작업,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작업 지휘자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게차. 앞에서 예, 실기에 잘 나옵니다 했는데요. 작업형까지 참 잘 나오는 게 지게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프레스 중요하다 그랬고요. 예, 앞에서 또 중요한 기계들 롤러기도 작업형까지 잘 나오고, 하지만 요 지게차는 기계에도 나오고 건설에도 나옵니다. 또 작업형에서도 잘 나오는 게 지게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게차는 앞에서 어떤 기계라고 했습니까? 달려가는 차량이죠. 차량계. 짐을 싣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으니까 하역, 운반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의 대표적인 게 지게차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거는 예, 넘어가고 필요할 때 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게차 방호 장치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헤드가 뭐예요? 머리잖아요. 가드는 보호하는 덮개, 판 같은 걸 말하죠. 그래서 헤드 가드는 예, 뭐를 보호했죠? 운전자의 앞에서 나왔다, 그죠? 운전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 운전자 머리 위에 있는 덮개를 헤드 가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뒤에 예. 네, 이 헤드 가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배우고요. 여기는 지금 그림이 예, 다른 과목에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 넘어가서요. 일단 헤드가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가드는 운전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머리 위에 이 덮개가 되어 있죠. 그죠? 실어놨는 화물이 여기에 짐을 이렇게 실었는데 이게 이 운전석 머리 쪽으로 떨어질 때 운전자 다치겠죠. 그래서 운전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 또는 그죠? 요거를 헤드가드다라고 합니다. 헤드가드는 볼게요. 지게차는 헤드가드는 지게차에는 최대 하중의 몇 배? 2배입니다. 하지만 2배 값이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몇 톤으로 한다? 4톤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등분포 정하중은 골고루 분포되는 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한다.
자,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현재 지게차가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이 1톤이에요. 이때 지게차의 최대, 그죠? 우리 강도는 얼마 되어야 됩니까?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라고 했죠. 헤드가드 강도는 2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지게차의 최대 적재 하중이 3톤이다라고 할게요. 이때 헤드가드 강도는 몇 톤이어야 합니까? 2배를 하면 6톤이죠. 그렇지만 앞에서 2배 있는 값이 4톤을 넘을 때는 4톤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밑에 문장을 볼게요. 지게차에는 최대 하중의 2배에 해당하는 등분포 정하중에 견디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최대 하중의 1톤이라면 지게차 강도는 헤드가드 강도는 2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2배 있는 값이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몇 톤으로 한다? 4톤으로 한다. 그래서 지게차 최대 하중이 3톤이라면 헤드가드 강도는 2배 하면 6톤이 돼야 되지만 얼마로 한다? 4톤을 넘을 때는 4톤으로 한다 했으니까 헤드가드 강도는 4톤으로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 레스트, 그죠? 100이라는 건 등판이다라고 했죠? 레스트라는 건 여기에 되어 있네요, 그죠?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자, 이 부분이 바로 100 레스트입니다. 등판에 레스트, 기대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짐을 딱 싣게 되면 100 레스트, 뒤에서 짐을 받쳐주죠. 하지만 이 위에 짐을 싣게 되면 짐을 받쳐주는 부분이 없어서 짐이 넘어지겠죠. 그래서 100 레스트 또는 짐바지 틀이라 했다, 그죠? 100 레스트는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를 설치한다. 또는 짐바지 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짐바지, 짐을 받쳐주는 틀을 설치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조등, 후미등이 되겠습니다. 지게차에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앞에 전조등은 앞을 잘 보기 위한 거니까 밝아야 합니다. 7500 칸델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을 설치하고요. 후미등은 보기 위한 게 아니라 후진한다는 경보를 주는 거잖아요.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한다. 그죠? 전조등은 7500 칸델라, 후미등은 2칸델라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벨트가 방호장치입니다. 다음 각호 요건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고요.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지게차의 방호장치 종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첫 번째, 운전자 머리 위에 헤드가드죠. 두 번째, 짐바지 틀, 짐을 넘어지지 않게 기대해주는 백레스트. 세 번째, 앞에 불, 뒤에 불, 전조등, 후미등, 그죠? 네 번째 뭐 있었습니까? 넣자면 안전벨트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설치 방법에 안전벨트 빠져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까지가 지게차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드가드를 설치하는 방법, 그죠? 이것 또한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상부틀 각 개구의 폭이나 길이는 16cm 미만일 것. 예를 들어서 아까 지게차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운전석이 있는데 이 그대로 되어 있으면 짐이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래서 운전석 머리 위에 그림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그죠? 우리 헤드가드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 헤드가드가 결국은 천정면을 볼게요. 이렇게 개구가 너무 넓다면 그죠? 안 되죠. 짐도 빠질 수 있고 또 넓다면은 또 강도에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구의 폭이나 길이는 얼마 미만? 16cm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앉아서 조작한다는 거는 여기 운전석이 있겠죠, 그죠? 앉아서 조작하는 좌식은 헤드가드까지 높이가 0.903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서서 한다는 건 바닥에서부터 헤드가드까지, 그죠? 서서 작업자 운전하는 건데요. 이때는 1.88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좌식은 0.903m, 입식은 1.88m 이상일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백레스트죠.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합니다. 최대 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이나 파손이 없어야겠습니다. 이건 뭐 읽고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조등이죠. 차도 그렇잖아요. 좌우에 한 개씩 설치합니다. 등광색, 불빛은 전조등은 밝아야 되니까 백색이 되겠습니다.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후미등이죠. 뒷면의 양쪽에 설치하고요. 후진한다는 경보를 주기 때문에 요거는 적색이에요. 전조등은 백색, 후미등 적색이고요. 지게차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 되게 설치합니다.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 빛을 비추는 투영 면적이 12.5 제곱 센티미터 이상, 그죠? 빛을 비추는 면적이 12.5 제곱 센티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아직 이 부분에서는 출제가 된 적은 없고요. 아까 우리가 헤드가드 설치하는 방법 꼭 기억하시고요. 지게차 안전장치가 어떤 게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게차의 안전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게차가 작업하는데 다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거나 해서 충돌 위험이 있다면 후진할 때 후진 경보기, 경광등을 설치해서 후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요. 세 번째, 사업주는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네 번째,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 또는 스키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라. 일단 팔레트라는 건요, 우리가 지게차에 이렇게 있으면 포크가 있죠. 그럼 이게 짐을 이렇게 실어놨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팔레트를 포크 사이에 끼워서 들어 올리죠. 그래서 요 짐을 올리는 나무로 된 보통, 그죠? 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지 않은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심한 손상, 변형,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팔레트 사이에 포크를 넣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기 때문에요. 이거 자체가 이제 변형이 되거나 하면 이 파손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강도 가지고 심하게 변형, 부식이 없어야 된다라는 내용, 그죠? 자,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앉아서 조작할 때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한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게차에 의한 사고 유형 볼게요.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지게차가 이렇게 짐을 가득 싣고 달려갑니다. 다른 작업자가 이 앞에서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지게차가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달려가서 지게차와 작업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게차에 의한 사고 유형은 주행 시의 지게차와 작업자 충돌이에요. 그 다음에 실어놨는 화물이 떨어지는 화물의 낙하, 그 다음에 차가 넘어질 수 있죠. 지게차의 전도나 전락 같은 사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게차의 안전 조건 넘어갈게요. 지게차가 전도, 넘어지지 않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물체의 모멘트보다 지게차의 모멘트. 다시 말하면 물체가 더 무겁고 차체가 더 가볍다면 차는 넘어진다. 그죠? 그래서 지게차 모멘트가 더 커야 되고요. 자, 요걸 시험에 나올 땐 이 말보다는 요 식으로 나옵니다. 자, 또 한번 그려볼게요. 저랑 같이 옆에 연필 들고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게차가 있는데요. 차 자체의 중량을 G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화물을 이렇게 실었어요. 그죠? 화물의 중량을 W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지게차 앞바퀴가 있습니다. 앞바퀴에서부터 화물의 중심까지 거리를 A라고 할게요. 아, 화물이 아니죠. 참. 앞바퀴에서 지금 지게차 앞바퀴에서부터 화물의 중심까지 요 거리를 A라고 하고요. 지게차에서 여기 차 중심까지가 있겠죠. 차의 무게 중심까지를 B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W는 화물의 중량이고요. G는 지게차 자체의 중량입니다.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를 A, 앞바퀴에서 차 중심까지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곱하면 W 곱하기 A죠. 화물의 무게 곱하기 앞바퀴에서 화물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 쪽이죠. G 곱하기 B입니다. G는 지게차 자체 중량이고요. B는 앞바퀴에서 차 중심까지 거리입니다. 화물 쪽이 커야 될까요? 차 쪽이 커야 될까요? 차 쪽이 커야 안정적이다. 이걸 뜻한다. 그죠? 그래서 W 곱하기 A보다는 G 곱하기 B가 커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참고로 옆에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중량이 200kg, 그죠? 화물 중량 W가 되겠습니다. 지게차의 중량은 400G라고 할게요.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 최단거리 A가 1m입니다. 지게차가 안정되기 위한 앞바퀴에서 지게차 중심까지 최단거리 B를 계산하라. 그죠? 자, 그럼 요게 이제 화물 쪽이잖아요. 화물의 무게 W 곱하기 화물까지 거리 A는 차 무게 G 곱하기 차 중심까지 거리 B하고 같아야 된다. 그죠? 지금 묻는 게 B니까요. B를 남기고 곱해 졌는 G를 넘길게요. 곱해 졌는 게 넘어가면 밑으로 가면 된다. 그죠? 그래서 B는 하면요. 같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느 쪽이 커야 된다. 요게 차 쪽이 커야 된다죠. 그죠?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B가 넘어갈게요. B만 남기고 B는 커야 된다가 남아있다. 그죠? G를 넘기겠습니다. G분의 W 곱하기 A보다 B가 이쪽에 B 쪽으로 입을 벌렸으니까 B가 크다가 되겠죠. 그죠? 자, 지게차의 중량이 얼마냐면 400이고요. 화물의 중량 얼마냐면 200이고요. 화물에서 앞바퀴 중심까지 1이에요. 그죠? 400분의 200이니까요. 얼마죠? 0.5죠. 그래서 결국은 요 값이 0.5니까 B는 0.5m보다 커야 된다가 나오겠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기에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경사각인데요. 앞전자입니다. 마스터의 수직 위치에서 앞으로 기울일 때의 최대 경사각은 5에서 6도 정도 됩니다. 후 경사각은 뒤후, 뒤가 되겠다. 그죠? 마스터 수직 위치에서 뒤로 기울인 경우에 최대 경사각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기울여버리면 짐이 쏟아지죠. 그래서 앞보다는 뒤가 2배 더 경사져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경사각은 5에서 6도, 후 경사각은 10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띄어쓰기가 조금 잘못 띄었습니다. 정경사각이 아니라 전경사각, 후경사각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작업 시의 안정도입니다. 이건 기억하기 쉽게요. 이렇게 한번 순서를 이렇게 저처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지게차는요. 가만히 서서 하역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에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하역이 위험할까요? 주행이 위험할까요? 그죠?
모든 차는 달려갈 때가 위험해요. 주행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역을 2개 적을게요. 주행을 2개 적을게요. 제가 위로 갈수록 위험이 큰 순서대로 지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고요. 당연히 차라는 건 달려갈 때 위험하죠. 그죠? 속도가 나니까요. 자, 그럼 차는 앞뒤가 위험할까요? 좌우가 위험할까요? 앞뒤로 넘어진다는 건 차가 전복, 뒤집히는 거잖아요. 좌우는 옆으로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이렇게 커브길에 속도를 내버리면 차는요. 옆으로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고가 뭐냐면 제일 많은 사고가 주행 시에 좌우, 양옆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달려가는 주행 시에 전후, 그죠? 이렇게 주행 시 사고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하역이다, 그죠? 하역 시에, 그죠? 좌우가 더 위험하죠. 옆으로 더 잘 넘어져요. 하역 시에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서, 예, 하역 시 전후가 그나마 가만히 서서 앞뒤로 넘어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사고가 적고요. 그 다음에 하역 시의 좌우, 주행 시 전후, 주행 시 좌우가 사고 위험이 가장 크다, 그죠? 그러면 사고 위험이 클수록 안정도 값을 크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역 시 전후 4%, 하역 시 좌우 6%, 근데 주행 시 전후는 16%, 이렇게 46 다음에 46, 8이다, 그죠? 주행 시의 전후는 18%, 8이 아니라 18%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기억하자면 46, 8이 아니라 18, 이만큼 주행할 때 위험하다 기억하시고요. 근데 주행 시 좌우 안정도는 속도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커브길도요, 속도를 쌩 빠르게 가면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야 되는데요. 15가 기본값이에요. 플러스 1.1V. 그죠? 요 V가 뭐냐면 현재 달려가는 최고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요, 기본값 15에 현재 속도의 1.1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행 시 좌우 안정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기본값 15 플러스 현재 속도의 1.1배, 1.1V가 되고요. V는 최고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도의 단위는 뭐냐면요. 여기 아예 빨간 걸로 적어둘게요. 퍼센트. 그죠? 몇 퍼센트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게차는 움직이지 않는 하역이 안전해요. 달려가는 위험이, 예, 주행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에서 위험한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자, 전후하고 좌우를 따지면 차가 완전 전복된 것보다는 옆으로 잘 넘어지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하역 시의 전후, 그 다음에 하역 시 좌우, 주행 시 전후, 주행 시 좌우가 되고요. 자, 위험할수록 안정도 값이 커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가장 낮은 건 4%, 6%, 8이 아니라 뭐다? 18%고요. 주행 시 좌우 안정도는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값 15 플러스 최고 속도의 1.1배다 하시고요. 단위 뭐다? 안정도 단위는 퍼센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게차가 이렇게 비탈길을 올라간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비탈길을 올라갈 때 지게차의 안정도는 밑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비탈길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안정도는 밑변의 길이 L분의 높이 H 곱하기 100을 해서 아까 안정도의 단위 뭐다? 퍼센트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서 지게차 운전 중의 주의사항 살펴볼게요. 정해진 하중, 정해진 높이를 초과하여 적재를 금지한다. 앞에서 우리가 이삿짐을 트럭이 실을 때도 정해진 높이와 하중을 초과해서 아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운전자 이외에는 절대 탑승을 금지한다. 운전석에는 운전자만 타야 되고요. 운전자가 아닌 사람은 탑승해서 아니 됩니다. 급격한 후퇴를 피해야 하고요. 정해진 구역에는 운전을 금지하고 견인할 때는 견인봉을 사용합니다. 요거 한 번씩 필기에 나오는데요. 짐을 싣고 비탈길을 내려갈 때는 후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온다, 그죠? 이렇게 거꾸로 가야 돼요. 그 대신에 운전자는 뒤를 바라보면서 내려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실어놨는 짐이 앞으로 곤두박질 치겠죠, 그죠? 그래서 짐을 싣고 비탈길을 짐을 실은 상태에서 내려갈 때는 후진해야 한다, 기억하시고요. 또 역시나 별표 3개 나왔습니다.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작업 시작 전 점검은 계속 적었죠. 일단 일할 수 있나 보고 안전한가 보자 라고 했다, 그죠? 그럼 지게차를 그려놓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 일할 수 있나 볼게요. 일단 포크에 짐을 실어야죠. 짐을 싣는 게 뭐다? 하역장치. 실었는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해야죠. 이게 보통 유압식이 많아요. 요거를 유압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게차가 일을 하려면 첫 번째 짐을 실을 수 있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역장치,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을 하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시동이 걸려야 되죠. 그죠? 속도나 방향이 조정되어야 일을 합니다. 제동장치나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 이제 짐도 실었고 시동도 걸었죠. 달려가야죠. 그죠? 이게 3번째입니다. 바퀴의 이상 유무. 자, 이제 일할 수 있나 봤다. 그죠? 일할 수 있는 상태인가 봤다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가 봐야죠. 예, 이제 일할 수 있다면 이제 안전해야 합니다. 앞에는 전조등, 뒤에 후미등,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 지시기, 빵빵 누르는 경보장치의 이상 유무. 그죠? 이게 안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림 자꾸 그리면서요. 간단하지만 지게차는 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짐을 싣고 짐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한다. 하역장치,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 짐을 실었다면 예, 시동 걸려야 되고 속도 방향 조종돼야 됩니다. 제동장치,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 시동 걸었다면 이제 달려가야 일을 합니다. 바퀴의 이상 유무. 달려가면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앞에 전조등, 후미등, 방향 어디로 가겠다, 방향 지시기, 빵빵하는 경보장치의 이상 유무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요. 예, 지게차 이제 공부가 끝이 났다, 그죠? 구내 운반차하고 뒤에 넘어가면 또 우리 화물 자동차 고소 작업대 컨베이어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게차 조금 공부할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역시나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어떤 기계든 반드시 별표 3개, 그죠? 핵심 단어는 외우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별표 있었던 내용들 위주로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